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강제동원을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담아낸 탐사보고서 기록의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2에서 방영하는 눈에 띄는 그녀들이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YTN2가 최초 공동 제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연소 해녀의 출연을 시작으로 각자 분야에서 도전을 서슴지 않는 젊은 히로인의 모습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성원에 힘입어 더 강력해진 눈에 띄는 그녀들, YTN2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스를 빠짐없이 장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추앙받는 한편 열악한 근무 환경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이 간호법 제정인데요. 법안 내용을 놓고 여러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이해 관계자 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 역할을 하는데요. YTN은 그 역할에 충실했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간호법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 이게 최근에 논란이 돼서 그렇지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 요맘때면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요. 5월 12일이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가 최근에 시작된 갈등 이슈는 아닙니다. YTN의 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보도 현황 추이 분석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좀 가장 아쉬운 점은 YTN의 간호법 관련 보도에서 보도량은 많지만 대부분 직능단체 간, 또 정치 진영 간 대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인데요. 제목에서부터 갈등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 보도들이 다수였습니다.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날선 발언과 대립된 입장의 충돌 양상, 또 결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미로서의 규탄 집회와 단체 행동 등을 따라가면서 대립 입장과 대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 현상을 단순 전달하기만 하면 시청자들한테는 이슈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요. 또 오히려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또 야기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상황을 전달하고 또 이슈, 쟁점을 명확히 정의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설해 주시고요. 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겠죠. 예, 이게 직역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만 간호사들이 일을 안 하거나 의사들이 일을 안 하면 당장 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도 어땠습니까? 먼저 5월 1일에 방송된 두 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스라이더 간호법 통과 파업 예고한 의사들. 의유는 대담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앵커가 간호협회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겠다고 언급하면서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고요. 추후 기회가 되면 간호협회 목소리도 들어보겠다 거듭 안내해서 특정 집단이나 견해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방송된 간호협회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단독 개원 불가능 대담은 대한간호협회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앵커가 앞서 진행된 뉴스라이더 대담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간호협회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소개해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려는 세심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협회 측의 입장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의 경위와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반박, 파업 예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간호조무사협회, 여야 등 입장차를 가진 이들의 대담이 스트레이트 기사 못지않게 정말 많았는데요. YTN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많은 대담이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대담은 사실 같은 자리에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입장을 심도 있게 전달하고 국민 스스로 양측 입장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호법 관련 이슈는 전문 영역에 걸쳐 있는 사안으로서 비전문가가 해당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간호협회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19일 규탄대회 이 보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운동과 준법 투쟁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고 구체적 해설이 없으면 사실 비관련자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도 그 의미에 대한 해설이 없이 의료 현장에서 준법 투쟁이 혼란을 야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YTN에서는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YTN 심층 전문 해설 보도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새로운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것이긴 한데 이게 국회로 넘어가면서 좀 너무 많이 정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대담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드렸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이 정치권의 이슈가 맞춰지면서 정쟁으로 환원되는 양상이 보여서 아쉬웠는데요. 간호법 국무회의 D-1 거부권 대 국회 무시 여야 대치 보도는 총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는 국민의힘 입장과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간호법 거부권의 여 불가피한 결단 대 야 국회 무시 보도에서도 여당의 입법권 남용이다. 야당의 기어이 국민과 맞서겠느냐. 이 격양된 말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면서 간호법이 본질에서 멀어지고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정권 다툼이다 또는 그저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도로 사안을 납작하게 이해하게 만들진 않을지 우려스러웠습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준법 투쟁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공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보다는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과 부정적 여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보도가 과도해질 때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건 아닌지도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좀 팩트체크하는 보도도 있었다고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네, 팩트와의 간호법 제정, 윤 대통령 약속 있었나? 당시 발언 공약집 살펴보니 보도는 중요한 의제를 던진 보도였는데요.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기록된 간호협회 간담회 자료 화면이나 공약집, 온라인 공약 플랫폼인 공약 위키 등을 확인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사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대체로 사실임을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과 미래통합당의 과거 총선 공약도 전해줘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사안을 피로감이나 감정의 부침을 조금 내려놓고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팩트체크 보도를 다른 언론이나 사안에 대한 논평 그리고 정치 토론에서 다수 인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을 차단하는 YTN의 발빠른 사실검증 보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쉬운 점 하나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YTN의 간호법 관련 보도 대부분이 의사협회의 시각과 간호사협회의 시각, 각각의 시각과 함께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에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쪽 입장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이는 갈등 이슈를 좀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의료 서비스 사용 당사자인 그러면서도 또 환자인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 상황 속에서 가깝게는 대다수 시민의 반응은 어떤지부터 또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간호법 시행과 현행 유지가 각각 그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논쟁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 이슈와 결정이 우리 미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그려볼 수가 있어야 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지지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YTN이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전달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학계나 시민사에게 의견을 듣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또 간호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함께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많이 전해드리면서 시민 인터뷰가 없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그걸 설명해 주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 일반 의료 소비자의 반응을 듣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많이 내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뉴스를 생산해내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의 그 생각을 굉장히 균형 있게 전달해드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보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사실 저희의 최소한의 노력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아마 더 중점을 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이 역할에 더 치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쟁의 측면에서 너무 다루어졌다는 내용도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배제하고 너무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단신 리포트 그리고 대담 이렇게 살펴봤고요. 좀 더 눈에 띄는 컨텐츠가 있었다고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네, 지난 16일이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이 사안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인데요. 그만큼 보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럴 때 YTN의 에디터 픽이 강점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디터 픽은 아시다시피 한 가지 이슈의 보도를 모아놓은 유튜브용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간호법의 쟁점과 여야의 대응을 시계열적으로 다룬 보도를 꾸러미로 모아서 시청자들도 논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고요. 저 역시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에디터 픽을 시청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에디터 픽이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균형 잡힌 보도 내용만큼이나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상기할 때 이 에디터 픽이 YTN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방송 시점이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좋은 보도가 있어서 좀 추천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6일 방송된 포스트잇, 팬데믹 저리 가라는 쓰나미가 올 것,
간호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하는 콘텐츠입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현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 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드시 간호법 단독법이 아니더라도 간호사의 노동과 돌봄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 아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간호법을 주장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인지 대한간호협회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좀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복잡한 사안이 터졌을 때 좀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디지털 뉴스 부서에서 만든 에디터픽, 저희 회사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집중해서 몰아보기식의 그 전달 방식이죠. 근데 이제 에디터픽에 대한 그런 평가원님의 설명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간호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그런 그 영상물도 저도 잘 봤는데 그게 길이가 8분 42초거든요. 근데 8분 42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10만 조회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영상들이 이런 이제 복잡한 이슈, 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향적 뉴스나 가짜 뉴스에 지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오히려 팩트, 사실을 알고 싶고 더 진실된 보도를 알고 싶은 뉴스 소비자들의 갈망이 반영된 거고 저는 일종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넘치니까 새로운 뉴스, 정확한 뉴스, 바른 뉴스가 나오면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점을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YTN의 유튜브 플랫폼은 사실 이게 사실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서 구독자 수가 392만 명이고 현재 보도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부분이 그 뉴스 소비의 새로운 그 문화 이런 걸로 자리 잡기를 저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갈등 보도, 건강한 공론장을 위한 언론의 역할 다해야. 언론은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는다. 차이와 불화를 침소봉대해 갈등을 극대화하는 보도를 지향한다. 언론 윤리 헌장에 제시된 준칙인데요.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잊지 말아야 할 언론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YTN은 여러 입장차를 고루 다루면서 건강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했는데요. 그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해법과 결과를 추적하는 노력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YTN 간호법 관련 보도, 국민의 관점으로. 간호법은 보건의료계와 입법, 행정, 정치 영역이 얽혀 있어서 보도로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YTN이 갈등 과정을 따라가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간호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입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YTN이 쟁점에 대한 심층적 해설과 의료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의 보도 시각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인 강제동원 문제를 주제로 제작된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 기획탐사팀의 새로운 기록, 강제동원, 피해자 없는 시대.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이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문제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방대한 양의 취재, 방송으로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을 오늘 담았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 1팀 민대용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탐사 보고서 기록에 민대용 PD가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처음 제작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조금 짧은 호흡의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긴 호흡의 영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탐사 보고서 기록의 주제는 이태원 참사였고 이번에도 좀 무겁지만 잊어서는 안 될 주제였어요. 강제 동원이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분들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서 대신 변제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1월 12일에 공청회를 열었고 이런 정부 측의 이런 어떠한 안이 적어도 5월까지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강제 동원을 이번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송 보고 느낀 게 정말 제작진이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작 기간이나 과정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첫 취재를 시작한 게 지난 2월 16일이었는데요. 방송이 5월 13일이었으니까 약 3달 정도 이제 취재를 했고 아무래도 강제동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해남에 계신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일본에 계신 전문가분들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여 분 정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총 3달간의 제작 기간 끝에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청자로서 봤을 때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거든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새로 알게 된 부분이나 뭐 자세하게 알게 된 부분도 있나요?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소송의 역사가 30여 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여 년 동안 이어온 많은 소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다라는 점이 크게 좀 무지했다라는 데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고 특히나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소송은 지난 1992년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시작된 천인 소송인데요. 총 원고가 1273명으로 당시에 가장 많은 원고가 참여했던 소송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에는 이금주 할머니께서 계셨고 이금주 할머니께서는 일제강점기에 남편분이 일본에 이렇게 강제 동원되면서 사별을 하신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냈다라는 것들이 정말 저희로서는 감동적이었고 또 그 이금주 할머니의 이런 한 발짝 나아가신 이 발자취가 지금까지로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은 천인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제동원 편의 첫 시작을 1992년 5월 30일에 광주 대동고등학교에 있었던 재판 설명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제작진이 일본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출장 중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만나는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우선 저희가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사무국장님도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진행되는 금융행동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기자회견도 반드시 저희가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조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본 분들을 만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 제작진들의 마음까지도 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기록하시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서 이 기록이 왜 중요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또 보면 중간중간에 이금주 할머니의 옛날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련 자료가 많았는데 이걸 모으는 데는 좀 수월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금주 할머니께서 기록하신 자료가 PDF 파일로 118GB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물로 총 100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이거를 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아무래도 좀 워낙 귀중한 자료다 보니 저희한테 선뜻 건네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총 광주를 5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는데 제작하시면서 의미 있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을까요? PDF 파일로만 118기가였고 뭐 영상으로 100시간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다 보니 이거를 여지까지 분석했던 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전 전문가 수준의 분석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목록화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나서 피해의 사실이나 피해의 종류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보면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완성된 부분을 다시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추후 더 나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양의 자료도 조사하시고 기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만드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시간이 많다면 많지만 또 그 기록물들을 다 분석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몇 날 며칠을 좀 밤을 새기도 해서 그런 잠과의 사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가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아내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시청자분들께 와닿게 구성할까 또 그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 40여 분 정도의 인터뷰를 담아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도 있을까요? 40여 분을 좀 만나면서 저희가 좀 놀랐던 게 강제동원 문제에 굉장히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사람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들의 고견에 일단 정말 저희가 많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 분의 인터뷰만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럼에도 단 하나의 장면을 좀 꼽자면 저희가 만나 뵀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좀 저희가 바라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각자 다르게 좀 와닿았을 것 같은데 제작진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쉬운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다양한 방면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라라고 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좀 받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구축해 놓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분류화를 하고 이걸 아카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자채로 통째로 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연락은 했지만 원하면 직접 와서 연구를 해라 라는 그런 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한계에서 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것이 좀 더 영상에 잘 녹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도움 주신 분들의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던데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강제동원 문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정혜경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정혜경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다루신 분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접근해야 할지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계신 이국원 이사장님께서 이금주 할머니의 그런 자료들을 다 주셨고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그런 소송 자료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그간 해오신 활동의 자료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만큼 저희가 찾아뵀던 모든 분들한테 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번 영상이 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매번 이제 기록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방송 이후에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번의 영상으로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이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한 번 더 강제동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서 강제동원에 대해서 좀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들이 있다면 기록을 통해서 한 번 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018년 대법원 승소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에서 정작 피해자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탐사보고서 기록, 강제동원 피해자 없는 시대를 통해 돌아봤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은 1992년 광주 천인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애써온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 도입부부터 인상적인데요.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의 이야기이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992년 5월 시작한 광주 천인소송을 주도한 이금주 할머니가 일흔의 나이부터 1000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써내려간 소송 자료와 일기, 비디오 테이프 등 700여 점의 기록은 강제동원의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의 승소 판결 이전까지 무수한 소송과 시민사회 운동을 담은 현장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요. 빛바랜 옛 화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쌓아온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강제동원 소송을 소개하고 중요한 변곡점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입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고 있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내의 강제동원 관련 시민운동 현장,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한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강제동원 사례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와 관련 시민운동가들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담아냈고 이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역사와 기록에 대한 화두 또한 함께 던지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장점입니다. 탐사보고서 기록은 현재도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것이기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하나둘 세상을 뜨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록을 담아내고 또 새롭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그 고민의 시작이자 끝이며 탐사보고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